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유난히 배가 편했습니다. 식사량은 평소와 다르지 않았고 전날 별다른 운동을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몸이 묘하게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속이 텅 비어있는 듯한 그 느낌, 오랜만에 받는 신호였습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런 날이 이틀, 사흘 연달아 이어졌고 그제야 생각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며칠 전부터 유산균을 바꿨다는 것. 그냥 장에 좋다는 설명 하나만 보고 시작했던 그 제품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유산균에 큰 기대가 없었습니다. 먹어도 별 차이를 못 느끼겠고 종류도 너무 많아서 도무지 뭘 선택해야 할지도 모르겠더군요. 그저 누군가 추천해서 한 번쯤은 먹어보자는 마음이었습니다. 그게 제 첫 번째 실험이었습니다. 그리고 뜻밖에도 몸이 먼저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장 안에서 벌어진 일들을 저는 알 수 없지만 소화가 덜 부담스럽고 식후에 눕고 싶던 습관도 조금씩 줄어들었습니다. 무언가 아주 작게 그러나 분명히 변하고 있다는 감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경험한 변화를 토대로 왜 특정 유산균이 지방과 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그리고 기능성 인증을 받은 유산균은 무엇이 다른지 하나씩 풀어보려 합니다. 특히 BNR17이라는 유산균에 대해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영상을 보시면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실 겁니다. 물론 이 이야기가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저처럼 변화가 필요한 분들에게 작은 실마리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나눕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다면 직접 실천해 볼 수 있는 루틴까지 안내드리겠습니다. 시작해보겠습니다. 사실 살을 빼는 건 어렵지 않았습니다. 먹는 양을 줄이고 매일 만보씩 걷고 저녁을 일찍 마무리하면 어느 정도는 빠졌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빠진 줄 알았던 살이 다시 찌기 시작하는 순간 나는 늘 혼란스러웠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다시 원상복귀되는 걸까? 시간이 지나면서 불안은 점점 커졌습니다. 몸이 기억이라도 하는 듯 예전보다 더 쉽게 부어오르고 피로도 쉽게 몰려왔습니다. 몸무게는 같아도 느낌이 달랐습니다. 쌓이는 건 숫자가 아니라 어떤 불편함 같았고 그것이 곧 무게로 이어지는 듯 했습니다. 어느 날 건강검진 결과지를 펼쳤습니다. 체지방률은 늘어나 있었고 복부 내장지방 수치도 높아져 있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체중보다 몸 안의 균형이 더 중요하다는 걸. 그러다 알게 된 게 바로 장내 환경이었습니다. 장을 건강하게 유지하면 면역이 좋아진다는 말은 익숙했습니다. 하지만 장내 세균이 체지방과 연결된다는 말은 처음이었습니다. 특히 장에 존재하는 특정 유산균이 지방 대사와 관련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동안 내가 놓치고 있던 게 무엇이었는지 조금씩 감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BNR17이라는 유산균에 대해 처음 알게 된 것도 그 무렵이었습니다. 이 유산균은 모유, 유래 유산균이라고 소개되어 있었고 우리 몸에 이미 친숙한 환경에서 분리되었다는 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연구를 찾아보니 이 유산균이 지방세포의 분화와 관련된 유전자 발현을 조절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또한 식욕을 조절하는 호르몬인 렙틴의 수치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실험 결과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복부 지방이 줄어들었다는 논문도 있었지만 그보다 인상적이었던 건 실제로 섭취한 사람들이 말하는 느낌의 차이였습니다. 변을 보기 편해졌다거나 속이 더부룩하지 않다는 이야기, 아침에 일어날 때 덜 피곤하다는 말들. 작은 변화들이 모여 만들어낸 실감이었고 그것이 곧 체지방 수치의 변화로 연결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그때부터는 눈에 보이는 숫자보다 몸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감각들에 더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단지 유산균 하나의 효과일 수는 없겠지만 하나의 방향이 바뀌면서 생긴 흐름은 분명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포기하지 않게 해주는 작은 차이, 그게 제일 컸습니다. 그동안 나는 다이어트를 하면서도 장 건강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장과 지방세포가 연결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땐 솔직히 생소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들여다보니 그 연결고리는 생각보다 단단하게 이어져 있었습니다. 우리 몸속 장에는 수많은 미생물이 살고 있습니다. 그 미생물들은 단순히 소화를 돕는 것뿐만 아니라 몸속 대사와 에너지 흡수, 심지어는 면역과 감정에도 영향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미생물의 균형, 즉 장내 환경이 깨지면 체중 조절이 어렵다는 연구들도 꾸준히 발표되어 왔습니다. BNR17이 주목을 받은 이유는 단순한 유산균이 아니라 특정 목적을 위해 개발된 기능성 균주였기 때문입니다. 이 유산균은 모유에서 유래한 락토바실러스 가세리 균주의 일종으로 한국 식약처로부터 체지방 감소 기능성을 인정받은 최초의 유산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논문 중 하나는 비만 성인 여성을 대상으로 12주간 비엔알 세븐틴을 섭취하도록 한 실험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섭취 그룹은 복부 피하지방과 체중, 허리둘레가 감소한 반면 위약 그룹에서는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실험 참가자들이 식이 조절이나 운동을 병행한 것이 아니라 유산균 섭취만으로 비교를 진행했다는 점이었습니다. 또한 지방세포와 관련된 유전자 발현을 조절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는 세포 실험 결과도 발표된 바 있습니다. 이는 지방세포가 커지는 과정을 제어하거나 지방이 축적되는 경로를 우회시키는 데 관련된 부분입니다. 물론 모든 결과가 절대적일 수는 없습니다. 사람마다 장내 미생물의 조합이 다르고 유산균에 대한 반응도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흐름이 꾸준히 관찰되고 있다는 점은 무시하기 어렵다고 느꼈습니다. 무엇보다 흥미로웠던 건 이 유산균이 장의 환경을 개선하면서도 면역세포의 반응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실험이 함께 진행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즉, 단순히 살이 빠지는 것이 아니라 몸 전체의 대사 환경이 조금씩 정돈되어 간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지방을 줄이기 위해 시작한 관심이 결국엔 내 몸 전체의 균형을 회복하는 이야기로 이어졌습니다. 그건 이전의 다이어트와는 완전히 다른 접근이었습니다. 무언가를 빼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부터 정리해가는 감각? 그게 유산균이 보여준 방향이었습니다. 유산균을 챙겨 먹는 건 사실 어렵지 않았습니다. 비엔알 세븐틴도 처음엔 그냥 아침 공복에 물 한 컵과 함께 삼켰을 뿐이었습니다. 특별한 느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면서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묘하게 가벼워졌고 장운동이 예전보다 일정해졌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예민하게 반응하던 속이 조용해졌고 식후에 느껴지던 더부룩함도 조금씩 사라졌습니다. 물론 이런 변화가 유산균 때문이라고 단정 지을 순 없습니다. 그 무렵 저는 야식을 줄이기로 결심했고 자기 전 핸드폰도 내려놓는 루틴을 함께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산균이 그 루틴을 유지하도록 도와주는 무언가가 되었다는 건 분명했습니다. 예전엔 하루라도 건너뛰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작은 실수가 있어도 쉽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장 안에서 어떤 안정감이 생기면 몸 전체도 같이 안정되는 것 같았습니다. 비엔알 세븐틴의 섭취 방법은 간단했습니다. 보통 아침 공복이나 잠자기 전 꾸준히 비슷한 시간에 섭취하는 것이 좋다고 알려져 있었고 냉장 보관 없이 상온에서도 보관이 가능해서 편했습니다. 제가 특히 좋았던 건 맛이나 향이 거의 없어서 다른 음식과 겹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한 가지 배운 건 유산균은 단발적인 효과보다 꾸준한 섭취를 통해 장내 환경을 바꿔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초반에는 큰 변화가 없을 수도 있지만 일정 시점이 지나면 몸이 기억하는 듯한 반응을 보여줬습니다. 그걸 느낀 순간부터는 이건 먹어야 한다는 루틴이 아니라 먹고 싶어진다는 흐름으로 바뀌었습니다. 자기 몸이 편안해지는 방향을 스스로 알아간다는 느낌. 그게 진짜 변화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저와 같은 반응을 모든 분들이 겪는 건 아닐 겁니다. 하지만 복부 불편함이 자주 반복된다면, 기름기 많은 음식이나 폭식 이후 속이 뒤틀리는 날이 많다면 장과 지방 사이에 어떤 연결고리가 있을지 한 번쯤 생각해 보셔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엔 저도 유산균이 다 거기서 거기라고 생각했습니다. 마트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 아침 요구르트 한 병이면 충분하다는 믿음 같은 것들이 있었죠. 그런데 비엔알 세븐틴을 알고 나서 그런 생각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모든 유산균이 장에 도달하는 건 아니라는 사실. 그리고 기능성을 인정받은 균주는 따로 있다는 점. 이 두 가지는 생각보다 중요한 기준이었습니다. 비엔알 세븐틴은 모유, 유래 유산균이라는 말이 강조되어 있었는데 그건 단순한 홍보 문구가 아니라 정확히 어떤 환경에서 유래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정보였습니다. 사람의 몸에서 유래한 유산균이라는 건 우리 장내 환경에 좀 더 적응력이 있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 유산균은 기능성 인증을 받은 원료였습니다.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받기 위해선 인체 시험 결과, 안전성, 기전 등이 모두 검토되어야 하기 때문에 단순히 유산균 수치만 높은 것과는 다른 차원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균주가 특별한 치료를 해주는 건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건강 유지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수준의 표현이 적절하다는 걸 이제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비엔알 세븐틴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사람마다 장내 미생물 환경이 다르고 섭취 시간, 식사 습관, 수면 리듬 등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섭취 후 반응에는 개인차가 있습니다. 또한 유산균 제품은 보관 상태에 따라 균주의 생존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엔알 세븐틴의 경우
상온 보관이 가능하다는 점이 장점이었지만 가능하다면 직사광선을 피하고 일정한 온도에서 보관하는 것이 좋았습니다. 한 가지 기억해두면 좋은 건 B&R 세븐틴이라는 균주는 원료명이고 이를 함유한 제품의 브랜드명은 각기 다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제품을 선택할 때는 원료명과 기능성 인증 마크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제가 처음 유산균을 고를 때도 성분표와 원료명을 몇 번이나 다시 확인했던 기억이 납니다. 내 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니까 당연히 꼼꼼할 필요가 있었던 거겠죠. 유산균 하나 선택하는 게 이렇게 많은 조건과 기준을 따져야 하는 일일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지나고 나니 조금 더 내 몸을 진지하게 대하게 된 것 같습니다. 하루에 딱 한 번 작은 알약 하나였습니다. 별 기대 없이 시작했던 그 습관이 생각보다 깊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가장 먼저 달라진 건 내 몸이었습니다. 이전엔 쉽게 붓고 쉽게 무거워졌던 몸이 조금씩 가볍게 반응했습니다. 소화가 수월해지니 식사 후에 피로도 줄었고 불규칙했던 장 운동도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변화는 마음에서 일어났습니다. 예전엔 무언가를 계속해야만 한다는 조급함 속에서 살았는데 이젠 하고 싶어진다는 감각으로 바뀌었거든요. 몸 안이 정돈되면 생각도 따라 정돈된다는 걸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유산균 하나로 세상이 바뀌었다고 말할 순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작은 변화를 통해 내 몸에 다시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건 무척 소중한 시작이었습니다. B&R 세븐틴이 모든 사람에게 같은 결과를 줄 수는 없습니다. 그건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쯤은 시도해 볼 만한 변화라고 지금의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몸이 자꾸 무겁고 붓고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는 회복이 어려운 분이 있다면 저처럼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억지로 바꾸려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편안함 하나에 집중하다 보면 그게 루틴이 되고 그 루틴이 내 몸을 바꿀지도 모릅니다. 저는 오늘도 그 알약을 물과 함께 삼켰습니다. 습관처럼 숨쉬듯이 아무도 알아채지 못할 만큼 조용한 변화지만 그게 오히려 더 오래가는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요즘 어떤 습관을 몸 안에 들이고 계신가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경험도 댓글로 나눠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는 날까지 내 몸을 내 힘으로 돌볼 수 있도록 그 여정에 함께 하겠습니다.